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교과서 6단원의 본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단원의 Explorer Hidden Jobs 해가지고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어떤 직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었죠. 그리고 저번 시간으로 읽었던 첫 번째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우리 Garbage라고 해가지고 쓰레기를 통해서 어떤 사회 현상, 문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는 학문이 있었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읽어볼 부분은요. 자, 교과서 130쪽부터입니다. 일단 교과서하고 러닝록을 펼쳐놓으시고 준비가 됐으면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르시기 바랄게요. 자, 준비됐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직업은 뭐냐면 phenology라고 해서 생물 계절학입니다. 이것도 네이밍에서 그것을 알 수 있듯이 어떤 계절을 뭘 통해서 파악하는 거야? 어떤 생물에서 보여지는 변화를 통해서 계절의 어떤 바뀜을 파악하는 학문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can you tell that spring is on its way? 뭡니까? 너는 어떻게 tell이라는 건 물론 말하다는 뜻도 있지만 구별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당신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뭘 구별해? Spring is on its way. 봄이 다가오고 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어떻게 구별해 낼 수가 있습니까? 아마 첫 번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는 birds appearing on the trees. 나무에 보여지는 싹이 되겠죠. 새싹.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birds singing.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새들이 어떤 동면을 끝내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날이 조금 풀리고 봄이 오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실감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뭐가 되겠어? days getting longer. 길어지는 낮. 그죠? 겨울에는 낮이 짧으니까 점점 더 길어지는 낮.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봄이 is coming 오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These are a sign. 그래, 이 모든 거 봄이 온다는 거에 대한 sign이 맞아. Some of you might simply notice. 자, 근데 너네 중에 일부, 독자 중에 일부는 그냥 단순히 뭐 할 수 있어? 봄을 notice, 알아차릴 수 있어. 왜냐하면 that is the time. 자, 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시기야? when부터 where까지가 타임을 꾸며주고 있겠죠. 어떤 시기다? when your allergies get worse. 너가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가 조금 더 심해진 시기 때문에 우리 중에 일부는 꼭 이렇게 자연을 살피지 않아도 내 몸에 나타난 어떤 피노미나 현상을 보고도 봄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Whatever the case, 그러니까 너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간에 새싹이나 어떤 새들을 보고 봄을 알아차리던 간에 아니면 너희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알아차리던 간에 상관없이 if you have noticed one of these things, 너가 이런 것 중에 하나를 notice, 이미 알아차리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뭘 연습하고 있는 거다? phenology, 생물 계절학이라는 걸 연습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하고 있네요. phenology, 생물 계절학이라고 하는 거는 can be considered, 여겨집니다. 송태죠. 뭐라고 여겨졌어? 자연의 달력, 자연에 존재하는 달력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학문이냐면 seasonal, 뭡니까? 계절의, 그리고 cyclical, 뭡니까? 그치, 순환하는 사이클이니까 주기적인 어떤 계절에 그리고 순환적으로 주기적으로 변하는 어떤 변화를 통해 학문을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학문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발생하는 변화입니까? In plants and animals, 식물과 동물에서 주기적으로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변화들에 대한 학문이다. 근데 이를테면 예시로 뭐가 있습니까? The flowering of plants, 꽃이, 식물이 뭐 하는 거? 식물에서 개와 꽃이 피는 거나 아니면 새들이 뭐 하는 거? Migration, 이주하는 거. 철새들이 이동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학문이 바로 phenology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내리고 있죠. 다음 문장이요. The time of these events. 이러한 사건들의 시기는 그럼 이러한 사건들의 시기는 뭐겠어? 자, 여기 있는 seasonal cyclical changes in plants and animals 되겠죠. 이를테면 이런 거. 자, 이러한 이벤트의 어떤 시기라고 하는 것은 directly,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송태니까 영향을 받는 겁니다. 뭐에서? 그 지역의 weather, 날씨나 climate, 기후가 되겠죠. 자, 날씨와 기후가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사실 climate는 어떤 경우도 많이 쓰냐면 어떤 지방의 어떤 연간의 어떤 평균적인
기상 상태를 얘기할 때 어떤 특정 쪽 넓은 지역의 평균적인 어떤 기상 상태일 때 클라이밋 좀 더 큰 범주야. 웨더는 뭡니까? 어떤 특정한 때나 어떤 장소, 특정 장소 후 기후, 기상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똑같은 날씨긴 하지만 조금 더 국지적이고 일시적이라면 조금 더 긴 호흡에 긴 기간 동안 넓은 범주의 어떤 지방의 어떤 평균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클라이밋입니다. 어쨌든 간에 로컬 웨더이나 클라이밋 같은 거에 굉장히 뭐한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로컬 웨더 클라이밋의 예시가 뭐 이를테면 뭡니까? sunlight, 일광이 되겠죠. 햇빛, temperature, 기온, rainfall, 강수량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 Therefore, 그러므로 phenology, 생물 계절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Leading indicator, 지표가 되겠죠. 가리키는 거니까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이끄는, 선도하는, 즉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그래서 phenology라고 하는 거는 provides, 뭘 제공합니까? valuable information,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누구에게? many professionals, 많은 전문가들에게 in different fields,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firefighters, 뭡니까? 소방관들이 되겠죠. 소방대원들을, 그리고 혹은 emergency responders. 자,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 뭐야? 응급구조원들이 되겠죠. 소방관이나 응급구조원들은 여기까지 주어가 되겠죠. have an interest,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하는 거에? using phenology, 이런 생물 계절학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to는 부수적법으로 뭐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고 있겠네요. 뭐하기 위해서? determine whether and when the final season will begin. 자, 우리 불이 잘 발생하는 시즌이 있죠? 이 시즌이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 begin, 시작될 것인지를 determine 하기 위해서 이런 생물 계절학을 쓰는데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즉 날씨, 기상과 자기의 어떤 직업이 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이런 phenology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예시 뭡니까? farmers, 농부들 역시 뭘 씁니까? phenology, 생물 계절학을 사용합니다. 자, 어떻게 함으로써? observing, 관찰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식물들과 insect, 곤충들을 관찰함으로써 이런 phenology 사용합니다.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죠. 뭐 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뭘 결정해? The best time, 최적의 시기가 되겠네요. 어떤 최적의 시기입니까? To use pesticide. pesticide 하면 살충제야. 어디에 살충제 뿌려? 작물들 되겠죠? 농부님들이 재배하는 작물들에 살충제를 뿌려야 돼. 해충을 잡기 위해서. 그에 대한 best time을 decide 하기 위해서 plant와 insect를 관찰함으로써 어떤 생물 계절학을 사용하곤 한다라는 두 번째 예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Do you want to try your hands? 자, try your hands 하면 손을 대다거든? 우리 너 한번 손을 대다. 손을 댄다는 거 뭐야? 너도 한번 시도해 볼래? 이런 거야. 어렵지 않겠죠? 우리랑 똑같은 비유적 표현이죠. 우리나라 말과. Do you want to try your hands at phenological observation? 이런 생물 계절학적인 observation, 관찰을 너도 한번 시도해 보기 원하느냐? 그때 are you needs is, 네가 필요한 것은, 자, 쌤이 이번에 얘기했죠. 여기 대시 생겼대는데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뒤에 문장조를 데리고 온다. 그때는 주로 의미가 are이 on이 의미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너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phenological observation 해보고 싶어? 너가 필요한 것보다 그냥 journal, 너가 적을 수 있는 어떤 노트나 pencil, 그 다음에 good eyes, 좋은 시력, 눈이 되겠죠? 뭐 할 수 있는? to observe the details of what is going on in your natural surroundings. 너의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시력과 이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pencil, journals만 있으면 된다. This is not that difficult.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식물이나 곤충이나 동물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를 보고 계절의 변화를 체크하는 phenology에서 읽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달아서 바로 읽어볼게요. 좀 힘든 친구들은 여기서 한번 좀 쉬었다가 다시 좀 이렇게 기지개 펴시고 스트레칭 하신 다음에 다시 이어서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좀 특이 직업, 새로운 학문 같은 게 뭐가 있었냐면 gerontology라는 거야. 노인학이거든, 노인학. 노인에 대한 학문이 되겠죠. 네이밍의 모든 데피니션은 있으니까.
As we grow into old age까지 해볼게요. 자, 우리가 뭐뭐 해감에 따라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죠?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여기서 이제는 뭐뭐에 따라 정도로 해석할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인드는 undergo 하며 겪다야 겪다. 뭘 겪어? 변화를 겪습니다. 이 변화들은 어떤 변화들이야? 영향을 준다. 뭐에? 우리의 기분에, 그다음에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그리고 physical appearance 뭐야? 신체적 외모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respond to illness.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질병에 어떻게 response, 대처할 것인지 그 대응 이런 것들 다 영향을 주는 이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gerontology. 그럼 노인학이라고 하는 거는 an area of study. 어떤 영역의 학문이냐면 어떤 학문 영역이냐면 꾸며주겠죠. that focuses. 뭐에 초점을 맞춥니까? 이러한 변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생기는 정신적, 신체적 변화가 되겠죠. 이런 변화들의 focus에서 on 하는 area of study다. 학문 영역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학은 contribute to, 기여하다죠. 뭐에 기여합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걸 돕는다. 기여한다. 뭘 이해해? both A and B가 되겠죠. 신체적인 그리고 mental aspects, 정신적인 측면이죠. 뭐에 있어서? aging, 노화, 나이 등. 나이 드는 거에 있어서의 신체적, 정신적 측면을 이해하는 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contribute to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gerontology, 노인학이라고 하는 거는 requires, 요구합니다. 뭘 요구해? multidisciplinary approach, 뭡니까? multi는 다양한이죠. disciplinary 하면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야? 다양한 학문이 되겠죠? 즉, 이걸 쉽게 해석하면 많은 전문 분야에 걸친 접근이 필요하다. 한쪽 방향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multidisciplinary approach가 필요한데 이런 다양한 학문적인 접근에 들어가는 거에는 뭐가 있다? biology,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psychology,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sociology, 사회학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이런 거 다 알지만 혹시 모르니까 적어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and more, 그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학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this means that,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gerontologist, 이런 노인학자들은 자, 여기서 문장이 또 시작되죠. 자, work on, 연구합니다. 일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various issue,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연구에 착수합니다. in many different fields, 굉장히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ome gerontologists, 일부 노인학자들은 examine, 시험을 합니다. 조사합니다. 그죠? 살핍니다. 뭐를? the social aspect of aging, 뭐야? 나이 듦에 따른 사회적 측면을 좀 집중적으로 examine한다. 이를테면 이게 뭐가 있어? finding hobbies, 노년의 취미 찾기, maintaining friendship, 뭐야? 나이 들은 후에 뭐 하는 거야? maintaining friendship, 어떤 우정을 유지하는 거죠. 즉 노령 인구들의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말 되겠죠. 그리고 뭐야? living in retirement, retirement가 뭐 있어? 은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은퇴 후의 삶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학문적인 접근권이 필요한데 첫 번째 예시는 뭐야? 취미나 어떤 인간관계 유지나 아니면 은퇴 후의 삶과 같은 걸 연구하는 어떤 사회적 측면을 어떤 examine하는 gerontologist가 있고요. 다른 gerontologist, 다른 노인학자들은 자, 돕습니다. 뭘 도와? 만드는 걸. 뭘 만들어? medicine, 약을 만드는 걸 돕는데 근데 어떤 약이야? combat, 싸우는 거죠. 뭐에 맞서 싸워? 질병과 disorders, 장애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건 꾸며주겠죠. 어떤 질병과 장애야? others, 뭐야? 노인들에게 뭐하는? 영향을 주는,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llnesses 아니면 disorders를 combat할 수 있는 medicine, 약을 개발하는 것을 돕습니다.
자, 근데 노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illness와 disorders에는 뭐가 있냐면 sleeping problems, 이거 어렵지 않죠? 어떤 수면 장애가 될 것이고요. 아니면 depression, 우울증, anxiety, 불안함, 그다음에 Alzheimer's, 이거 약간 치매라고 볼 수 있죠. 알츠하이머, 그다음 diabetes, 당뇨입니다. 이렇게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illness와 disorder를 맞서 싸울 수 있는 메디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노인학자들도 있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의학적인 접근법이었고 여기는 사회학적인 접근법이었죠. 자, gerontology, 노인학이라고 하는 거는 growing field, 점차 뭐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계속 커지고 있는 뭐다? 분야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뭐 할 거다? become even more important in the future. 미래엔 더 중요해질 거다. 왜? 우리가 뒤에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왜? 노인 인구가 늘기 때문에. 쉬운 말로 뭐야? 사회, 지구는 노령화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인구 중에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자, 동사를 찾으려면 동사의 어떤 주어를 찾아야겠죠. 그러면 여기가 주어 부야. 근데 동사하고 수일치를 맞출 수 있는 기준점, 즉 주어 핵은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기 있는 percentage가 되겠죠. 여기 있는 노인들이 아니고 세계 인구들도 아니고 세계 인구들 중에서 노인 인구들 차지하는 비율 퍼센티지가 주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is 단수 취급하셔야겠죠. 이거는 높다. It has ever been. 여태 것보다 가장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역대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역대급이다.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할 거야? Will increase. 더 증가할 거래. 뭐함에 따라서 medical progress, 뭐야? 의학적인 발전이 뭐하고 있어? extend. 연장하고 있어. 늘리고 있다. 뭘 늘립니까? Our life expectancy. 뭡니까? 우리의 기대 수명. 좋은 약, 좋은 치료법, 좋은 수술 방법 이런 것들이 자꾸 뭐야? 우리 기대 수명을 늘리고 있죠. 그럼 노인들이 늘어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야? 노인학이라는 학문여도 growing field가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이죠. 뭐에 따르면 Statistics Korea 뭐야? 한국의 통계청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국의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들, 어떤 한국인들이야? aged over 65까지가 꾸며지고 있어요. 65세 이상이 되겠죠? 65세 이상의 한국 사람들은 account for 하면 차지하다야. 설명하다는 뜻인데 이런 데서 비율에선 차지하다는 뜻이거든요.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들은 지금 그 나라, 즉 한국의 인구에서 2016년에 뭐야? 13.2%, 13.2%를 차지했고 그 비율, 그죠? 이게 되겠죠? 어떤 비율이야? 65세 이상의 한국인들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자, 2036, 2030에는 뭐야? 24.5%까지 그리고 2060년도에는 41%까지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2060년도면 거의 절반이 뭐야? 노령인구가 돼버리겠죠. 자, the world's population. 자, 근데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인구는 지금 뭐하고 있어? is aging.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This demographic shift. 자, 여기까지 볼게요. demographic 하면 인구 통계학이거든요. 이런 인구학의 shift, 변화는 뭐 할 것이다? influences, 영향을 미칠 것이다. every aspect of society,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there is more to explore in gerontology than you might imagine. 그러니까 너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야? 노인학의 소리가 뭐야? explorer, 알아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짓고 있네요.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6단원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학문에 대해서 알아봤어. 왜? 새로운 학문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는 뭐야? 새로운 직업 필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요즘에는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야?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직업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야지 없어진 직업을 메꿀 수 있을 거잖아.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부터. 근데 내가 관심이 가. 그럼 나의 관심사와 결이 맞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발전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알아보자는 취지의 글이었고요. 그래서 뭐야? 노인학, 그다음에 생물계절학,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읽었던 쓰레기 사회학 이 세 가지의 학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진로 프로젝트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